4월 25일 토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원자재 시장은 이제 다 어저께 오후에 마감이 됐고, 오늘 뭐 차트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천연가스 지금 4시간 봉으로 본 모습인데요. 천연가스 지난주, 지지난주, 2주치 이렇게 보면은 특히 요 4월 중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을 받았죠. 강하게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 조금씩 받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다가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틀 사이에 떨어진 것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낮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한 천연가스 자체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5%, 6% 정도 끌어올리다가 한 10% 정도 가깝게 마이너스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해서 한 일주일 이상 길게 끌거나 최소한 며칠씩 끄는 사람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롱으로 갔을 경우는 그렇죠. 12시간 봉, 1시간 봉 보죠. 1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볼 땐 지금 어저께하고 그저께 사이 재고 발표 전후죠. 재고 발표 직전의 모습, 재고 발표 이후의 모습, 그다음에 어저께 이렇게 해서 이제 천연가스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천연가스 받쳐주는 특히 롱으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 보일이나 이쪽 HNU 예전과 같이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가격 하방 압력 받으면 거기에 금방 양전이 되고 쭉쭉 올라가지 못해도 최소한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저렇게 받쳐주는 힘이 좀 있었는데, 물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앞으로 수요가 특히 4월 말 5월 초 사이 수요가 없으니까는 받쳐주는 힘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작년의 경우만 해도 보통 이렇게 재고량 발표 전후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었죠. 어느 원자재나 마찬가지지만은 롱으로 가는 힘이나 숏으로 가는 힘이나 어느 정도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과매수가 걸리든 과매도가 걸리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어저께하고 그저께만 보더라도 아주 낮은 가격이라 생각이 되는 지점에서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다만 이제 어저께 조금 받쳐준다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물타기가 많은 이제 개인분도 그렇고 이제 기관도 그렇고 물타기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T 쪽 이제 하루하루 내는 이자로 판단을 하는데요. 전 주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25일 토요일인데 요 한 이틀 전, 3일 전 상황만 지켜봐도, 예를 들면 4월 22일 자, 천연가스 쪽 보면은 천연가스 20센트, 21센트 이 정도가 사실 정상이라기보다는 낮았을 때 보통 한 이 정도입니다. 천연가스 하루에 내는 이자 혹은 받는 이자, 내는 이자 롱으로 가냐 숏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당시만 해도 롱으로 갈 때 21센트 100유닛당 하루에 내는 이자입니다. 100유닛당 천연가스 3불로 따지면은 3불이 물론 아니지만은 지금은 2.5불 정도이지만 하여튼 3불로 따져도 100유닛이면 300불이죠. 300불에 대한 하루에 받는 이자 혹은 내는 이자 CFD 경우에 신용투자도 마찬가지고 신용투자 하루에 보면 21센트.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10불이 넘어갔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원래는 이게 4센트입니다. 보통 4센트. 많아야 5센트. 4센트, 5센트가 10불이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브렌트유에 몰렸었죠. 브렌트유가 그래서 8불대가 됐는데, 브렌트유 보면은 8불대.
이것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게 지금 4월 22일 상황이고, 네, 4월 23일 살펴보면, 네, 불과 하루 사이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7불로 뛰어버리죠. 8불에서 무려. 네, 17불. 2배 이상 뛰어오르고, 이 애널라이즈 롱레이트나 숏레이트 보면은 변동률이 2배로 뜁니다. 갑자기. 이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보면은 천연가스 조금 전에 21센트에서 39센트. 네,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2배 가깝게. 뭐 서부 텍사스유도 조금 뛰었지만 약간 미미하게 뛰었죠. 뭐 10불 예를 들면 한 몇십 센트에서 한 20센트 정도. 거기에 비해서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2배로. 이럴 경우에는 브렌트유 쪽으로 자금의 큰 유입이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받는 거나 내는 거나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롱 레이트나 숏 레이트 변동이 커지겠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내추럴 가스 쪽 보면은 롱 레이트하고 숏 레이트이 뭐 54%, 뭐 49%,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39센트, 36센트. 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 네, 22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22일하고 23일 하루 차이라도 브렌트유가 있던 8불 때 롱레이트하고 숏레이트이 31%, 36% 사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7%, 32%. 애널라이즈 롱레이트이. 그리고 이자가 21센트. 내는 건 24센트. 숏 경우에. 뭐 이렇게. 근데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10불 26, 네, 39%. 네, 이렇게 된 거를 23일 다음날 비교하면 갑자기 브렌트유가 2배를 뛰고, 네, 롱레이트나 숏레이트 변동이 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갑자기 54%, 49%, 39센트로 올랐고요. 이제 반대로 롱으로 갈 경우에는 39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자를. 39센트 하루에 100유닛당.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도 좀 올랐지만은 요 브렌트유에 비해서는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브렌트유는 2배로 뛰었죠. 이럴 경우에 브렌트유 가격이 보통 강세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저께 아마 그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유 흐름 보면은 어쨌거나 최근에 원유 쪽으로 상당한 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천연가스도 그래도 뭐 많이 유입된다기보다는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그 차트가 이제 데일리 파이낸셜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특히 CFD 투자는 매일같이 이자를 내거나 받거나 하죠. 뭐 신용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이낸셜 코스트가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5시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천연가스 차트 돌아와가지고 1시간 봉으로 본 모습, 뭐 4시간 봉까지는 다시 보고요. 지금 차트 이제 흐름을 주로 주말에 많이 체크를 또 하는데, 지금 업데이트 되는 관계로 차트가 원활하게 지금 사이트 업데이트로 지금 잘 받아볼 수가 없어서 4시간하고 1시간 봉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천연가스 2불 56 현물가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 뭐 더 떨어져 가지고 결국 2불 50대 무너지고 2불 40대로 갈지는 이제 월요장 열리고 나면 알 수가 있겠죠. 천연가스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 보통 한 3년 가까이 진입할 때 보면 한 3차례나 4차례 나눠서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뭐 몇 차례 딱 나눠서 들어가면은 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계획에 맞게 들어가다 보면
자꾸 투자량이 커지더라고요. 예. 물론 뭐 처음부터 투자량을 정해서 나눠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게 인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게 그렇게 안 되죠,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간에 나눠서 들어가다 보면 자꾸 요 투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올해의 경우에는 본격적 진입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물타기는 하지 말자.' 네.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는 딱 마이너스 50% 됐을 때 한번 딱 들어가자. 이 레버리지 인버스의 경우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는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천연가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3차례 4차례 나눠서 들어갔을 때 뭐 결과가 안 좋았느냐. 뭐 경우에 따라 다 틀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물론 은행 이자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년 따져서 보면은 내가 은행에 놔두는 거보다는 천연가스를 한 것이 나았었고 또 일반 주식 투자 흔히 우리가 일반 주식 투자 그냥 흔히 인제 거래하는 주식 투자보다도 제 경우에는 천연가스나 원유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원자재 시장에서 할 때마다 낭패를 보고 그럴 경우에는 이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또 해야겠죠. 저의 경우에는 천연가스하고 원유에 투자한 것이 다른 주식보다도 괜찮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름대로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좀 뭐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는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매일 마이너스면은 결국은 안 하게 되겠죠. 안 하거나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천연가스의 경우에. 원유도 인제 올해부터 다시 인버스 레버리지를 시작했는데 원유는 제가 좀 천연가스보다 더 공격적으로 원래 했기 때문에 근데 원유는 주로 숏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고 숏 위주로 진행을 주로 하는데 뭐 10 번이면 9 번은 무조건 숏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여튼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뭐 할 때 뭐 자기 노하우를 갖추고 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천연가스 매매를 할 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그리고 원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서부 텍사스유. 그 가격 적절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대에서 일단 뭐 올랐다 그러면 '아 비싸구나. 내렸다 그러면 싸구나.' 생각해 들어가지만은 뭐 원유의 경우엔 지금 뭐 거의 100불 가까이 육박하고 있죠. 그 경우라도 뭐 120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뭐 100불 이하면은 '싸다.'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3 불대 이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2불 중반대 오니까 '가격대가 싸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 50 불도 비싼 때가 있었습니다, 50 불도. 네. 현물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10불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네. 특히 CFD 쪽은 20불 정도 갔을 때는 절대로 20불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 떠나고 없습니다. 선물은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CFD 투자에서는 이제까지 원유 투자하면서 20불 이하로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용 투자 뭐 흔히 말해서 몰빵 투자해 가지고 제가 알던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뭐 연락이 두절됐든 뭐 그야말로 뭐 생활 기반이 이제 없어져서 사라졌든 제가 연락할 길이 없고요. 천연가스도 1 불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2 불 중반이 싸다고 느끼더라도 1 불대까지도 갈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1불 뭐 80대 1불 90 대도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천연가스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최근에 요 보일 콜드룸 하시는 분들은 뭐 3불대만 보다가 2불 중반이면 '와 너무 싸다. 이렇게 쌀 수가 없구나. 이 가격대 또 다시 못 오겠다.' 하면서 몰빵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1불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봐야죠. 예전에 원유 20불 찍었을 때 절대로 20불 이하로는 갈 수가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요 시장이 없습니다. 네. 주변에 제 주변에 몇 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운이 좋아 가지고 뭐 하여튼 마이너스 선물이 됐던 그 시절에 이제 CFD 쪽에서 어 글쎄 20불 이하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보다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예, 뭐 감으로 사실 투자하면 안 되지만은 더 이상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바람에 살아났는데, 만약에 그때 투자 규모를 그야말로 맥시멈으로 늘렸다면은 뭐 그야말로 가산이 탕진되고 여기 살아있지 못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어 항상 원자재 시장은 밑을 알 수가 없다. 네, 아래를. 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위도 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은 위는 모르겠지만 요 밑으로 내려갈 때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선물 쪽은.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도, 거의 바닥이 왔다고 느껴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더 바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2불 중반까지 온 천연가스의 모습입니다.